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비핵화 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집회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난민 문제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올 하반기 주요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양국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비핵화판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진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논의가 무산되는 건 아니란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의 평가와 향후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평양을 떠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계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폼페이오가 떠난 뒤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엔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담겼습니다. 북미 간 회담 이후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는 이 자리에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은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구체적 성과로 실무급 회담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한 점을 들었습니다. 실무급 회담에 참여할 인사로는 북미 정상회담 실무 논의를 이끌었던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확연한 입장차에 대해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판이 깨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며 앞으로 이어질 실무회담에서 원활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동반연은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엔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양성평등을 사회적 성에 근거한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들어있다며 이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본계획은 결국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며 여러 독소조항을 담은 이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반연에 따르면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7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연은 이에 대해 1인 시위와 규탄 집회 등 여러 방법으로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난민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인 549명이 제주도에 몰리면서 촉발된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시각에서 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난민들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선교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유입될 우려도 이해하지만 교회가 과도한 오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잉태되고 거듭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이번 세미나에선 난민 문제를 다루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난민 관련 소송을 다뤄온 이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세계 139위 수준의 낮은 난민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돼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영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교회는 이분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공론화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갑작스레 터진 난민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회가 선교적 관점을 견지하며 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올해 하반기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기아대책은 대북사업과 호프컵, 선교사 후원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994년부터 대북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기아대책은 대북 지원을 위한 3대 중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대책은 매일 3,000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급식과 교육을 지원하는 꿈나무 사업, 사막화가 진행 중인 국토회복과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생명나무 사업, 통일 지도자를 육성하는 통일나무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빈곤국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제2회 호프컵 대회를 오는 9월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엔 볼리비아와 멕시코 등 10개국 12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합니다. 기아대책은 아이들이 호프컵을 통해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대책에서 파송하는 전문인 선교사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콜링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구티비를 통해 소속 교회들과 지역사회의 소식을 세상에 알릴 계획입니다. 연합회 이주영 총회장은 무엇보다 언론의 순기능이 절실한 오늘날 구티비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웃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불씨를 살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연합회와 함께 부천 지역 교회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사역들을 소개하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천 지역 3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부활절과 광복절 연합예배를 개최하고 매월 부천시청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며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성공회에서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다는 내용이 담긴 기도문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텍사스에서 열린 제79회 성공회 총회에선 성공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사용되는 기도서에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왕과 같은 남성적 표현이 아닌 지도자 혹은 창조주와 같은 성중립적 호칭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개정을 제안한 브라이트 신학대학교 윌 가프니 교수는 남성과 하나님이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한 남녀평등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성공회는 성직자들의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등 친동성애적 결정으로 인해 지난 2016년 세계 성공회 총회에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16년 198개 국가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검열과 종교행위 핍박이 2015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적대적인 명령과 테러 행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이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표적으로 삼는 이들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으로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사회적 적대감과 정부 규제는 2016년 144개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무슬림의 경우 142개 국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기독교인 버스 운전사가 동성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팜플렛을 나눠주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빌 왓코트란 남성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팜플렛을 배포해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팜플렛엔 동성애는 에이즈 등 성병으로 이어지며 동성애를 지지할 경우 영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 데일리 와이어는 빌 왓코트가 이번 일로 직업을 잃게 됐으며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수감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레즈비언 커플이 홍콩에서 배우자 비자를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큐티라 불리는 레즈비언 여성은 자신의 파트너가 홍콩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자 함께 홍콩으로 이주해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홍콩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홍콩 최고법원은 레즈비언 커플에게 이성 커플이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배우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용 비자를 받은 사람이 이성애자일 수도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며 이들에게 부양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지 여부는 홍콩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BBC는 이번 판결로 더 많은 동성 커플이 홍콩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대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무장한 풀라니 무슬림들에 의해 6,000명이 넘는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대량 학살이 반드시 즉각 멈추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기관이 나서서 무슬림들의 공격을 중재하고 이들 세력이 다른 국가로 번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대량 학살에 대해 오픈도어스와 국제기독연대 등은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연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일 NHK에 따르면 집계 결과 사망자는 전국에서 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면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호우특별경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면서 실종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4천여 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3만여 명이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어 구조활동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새우잡이 여선의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저녁 7시경 예인선과 충돌해 뒤집힌 배에선 5명 중 4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선원 4명은 2시간 동안 에어포켓에서 호흡하며 구조대를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장 권모 씨는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색 인력 3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선박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범인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숨진 경찰관을 애도하는 한편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경찰을 폭행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상황이 긴박한 현장에선 범인 검거나 제압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9일부터 2달간 불법 사채 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업체 중에는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000% 수준의 이자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 대출을 비롯해 불법 주심 등 민원이 발생한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법규를 위반한 업체엔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신대는 입장문을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고 동성애 관련 학생, 직원, 정관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주의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을 신학적,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내년 3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총회 차원의 대형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총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YMCA가 대중교통을 위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전은 내달 24일까지 진행되며
아이디어 공모 선정자에겐 서울 YMCA 회장상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